할머니. 강민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순덕 할머니는 보도블록에 무릎을 찌우며 쓰러졌고 그녀가 아침 4시부터 새벽 시장에서 떼어온 나물 20봉지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출근 시간 강남대로의 차들이 쌩쌩 지나가며 파란 취나물과 빨간 상추를 짓밟았다. 한 봉지에 3,000원. 오늘 하루 생계비 6만 원이 타이어 자국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민우의 손목시계가 8시 47분을 가리켰다. 태양그룹 최종 면접 시작까지 1시간 13분. 회사까지 가는데 최소 40분. 남은 여유 시간은 33분 뿐이었다. 5번의 도전 끝에 잡은 마지막 기회였다. 27세, 고아원 출신, 통장 잔액 12만 원, 밀린 월세 70만 원. 오늘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음 달 고시원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만 보며 지나갔고 학생들은 할머니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73세 박순덕 할머니는 강남역 한복판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나무리. 오늘 장사.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소리에 묻혔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관절염으로 굳은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고 주름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민우가 시계를 다시 봤다. 8시 48분.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 지하철을 타면 9시 30분 도착. 여유롭게 면접 준비 가능. 하지만 할머니를 돕는다면 택시를 불러드리고 나무를 주우면 최소 15분은 걸릴 것 같았다. 그러면 9시 3분 출발. 회사 도착 9시 50분. 딱 10분 여유. 10분. 10분이면 화장실도 못 가고 숨도 못 고르고 바로 면접장에 들어가야 했다. 빌린 정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고 면접 서류는 가방 안에서 구겨지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괜찮아, 젊은이. 그냥 가. 다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다. 민우는 그 눈빛을 알았다. 고아원에서 18년을 살며 수없이 봐온 눈빛이었으니까. 아무도 날 안 도와줘. 난 혼자야. 민우의 주먹이 쥐어졌다. 젠장. 욕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발은 이미 할머니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3만 원 주고 빌린 정장 바지에 무릎이 도로 위에 닿았다. 민우는 흩어진 나무를 주우기 시작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처럼 흩날리는 취나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거칠어졌고 정장 소매에 흙이 묻었다. 아이고, 젊은 친구. 됐어.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짓밟힌 나물은 버리고 멀쩡한 것만 골라 봉지에 담았다. 8분이 흘렀다. 시계는 8시 56분을 가리켰다. 민우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할머니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50kg도 안 될 것 같았다. 뼈만 남은 팔을 잡으니 가슴이 먹먹했다. 어디 사세요, 할머니?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장사하면 돼. 손을 다치셨잖아요. 약국이라도 가셔야죠. 민우가 택시를 불렀다. 운 좋게 바로 잡혔다. 할머니를 태우고 가까운 약국 주소를 알려줬다. 기사님이 병원은 안 가세요?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돈 아까워. 약국이면 돼. 민우가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오늘 점심값과 내일 아침 값이었다. 한 장을 할머니 손에 쥐어줬다. 할머니, 이걸로 약 사세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할머니가 손을 저었지만 민우는 이미 택시 문을 닫았다. 택시가 떠났다. 순덕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다. 민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낯익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73년을 산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는 얼굴이었다. 고맘대
젊은 친구.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다. 낡은 지갑을 열어 안쪽을 확인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거기 있었다. 12년 전 어느 겨울날 고아원 앞에서 찍은 사진. 당시 61세였던 자신이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자신은 아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고 있었다. 12년 전 그 아이랑 똑같네.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택시기사는 듣지 못했다. 민우는 시계를 봤다. 9시 4분. 망했다. 뛰기 시작했다. 지하철역까지 전력 질주했다. 3만원짜리 빌린 구두 밑창이 아스팔트를 박찼고 정장 재킷이 바람에 펄럭였다.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후. 숨을 몰아쉬며 전동차에 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땀으로 범벅이 된 청년 무릎에 흙이 묻은 정장, 헝클어진 머리.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9시 11분. 회사 도착 예상 시각 9시 52분. 8분 여유. 전동차가 출발했다. 민우는 손잡이를 잡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제발 연착되지 마. 그런데 이상했다. 후회가 안 됐다. 분명 인생이 걸린 면접인데 8분밖에 여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택시에 타면서 고맙네, 젊은 친구. 했던 그 목소리.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따뜻한 목소리였다. 다시 해도 똑같이 할 거야. 민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9시 53분. 태양그룹 본사 1층 로비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붐볐다. 민우는 계단으로 뛰어올랐다. 15층까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정장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고 구두 안에서 발이 미끄러졌다. 10시 7분. 면접장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7분 늦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였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차분하고 준비된 모습이었다. 민우는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땀범벅 얼굴, 헝클어진 머리, 무릎에 묻은 흙. 완전히 엉망이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다. 인사팀 차장 이재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손목시계를 확인하고는 서류를 넘겼다. 성함이 강민우입니다. 강민우 씨. 면접 시작 시각이 10시인 거 알고 계셨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죠? 10시 7분입니다. 이재민이 펜을 탁 내려놨다. 그 소리가 면접장 안에 울렸다. 규정상 10분 이상 지각은 불합격 처리입니다. 면접 기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멈췄다. 하지만 사정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다른 지원자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뭐야 7분이나 늦었네. 완전 망했네.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하고 싶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재민 차장의 차가운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변명하지 마. 어차피 안 들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몸을 돌렸다. 유리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68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걸음걸이. 뒤따르는 비서의 모습으로 보아 높은 직급임이 분명했다. 남자가 민우를 지나쳤다. 그리고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우를 봤다. 정확히는 민우의 무릎을 봤다. 정장 무릎에 묻은 흙, 소매의 얼룩, 땀으로 젖은 셔츠.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잠깐.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민우가 멈췄다. 자네, 왜 늦었나?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눈빛이었다.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 차장. 네, 회장님. 회장님. 민우의 눈이 커졌다. 저 사람이 김태준 회장. 태양그룹을 40년간 이끌어온 전설의 경영자. 저 청년 면접 기회를 주게. 하지만 회장님, 규정은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한 게 아니네. 7분 늦은 이유가 있다면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태준 회장이 민우를 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게. 이야기를 들어보겠네. 민우가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의자에 앉으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다른 지원자들이 민우를 째려봤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회장이 직접 기회를 준 것이다. 강민우 씨, 할머니를 도왔다고 했나? 회장의 질문이 시작됐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할머니였나? 길에서 나무를 파시는 73세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단속을 피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자네는 나무를 주워드리고 택시에 태워드렸습니다. 약국에 가시라고. 시간이 없었을 텐데. 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후회하나?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시 해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진짜 미소였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 좋은 대답이네.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이재민 차장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봤다. 다른 지원자들도 웅성거렸다. 면접은 이걸로 충분하네. 합격일세. 네. 민우가 멍하니 물었다.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어. 인성과 진정성. 그게 우리가 찾는 인재야. 회장이 일어났다. 민우도 황급히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5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회장이 복도로 나가며 비서에게 말했다. 저 할머니 찾아보게. 강남역 근처에서 나물 파시는 73세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30년 전 일이 생각나서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날 저녁 박순덕은 작은 고시텔 방에 앉아 있었다. 손등에 붙인 반창고를 만지작거렸다. 약국에서 산 소독약과 연고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민우가 준 10,000원으로 샀다. 참 착한 친구네. 중얼거렸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을 다시 봤다. 12년 전 겨울, 고아원 앞. 울고 있던 10살 아이. 자신이 건넨 국밥 한 그릇.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당시 아이의 이름은 묻지 못했다. 그냥 지나가다 추운 겨울에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주머니에 있던 돈을 털어 국밥을 사줬을 뿐이었다. 아이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국밥만 허겁지겁 먹었었다. 순떡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강남의 빌딩 불빛이 반짝였다. 저 안에는 따뜻한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웃음이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는 없는 것들이었다. 내일도 나가야지. 혼잣말을 하고 누웠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다. 73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같은 시각 강민우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다. 야간 알바 시간이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며 웃었다. 합격했다. 태양그룹에 합격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온 합격 통보 문자를 스마트폰으로 다시 확인했다. 태양그룹 인사팀. 강민우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입사일 12월 1일.
3주 후면 출근이었다. 월급은 375만 원. 고시원에서 나가서 작은 원룸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밀린 월세도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할머니가 계속 생각났다. 괜찮으셨을까? 손은 치료하셨을까? 내일 또 나물 장사를 하실까? 단속반이 또 오면 어떡하지? 내일 퇴근하고 찾아뵐까?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응원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갔다. 편의점이 조용해졌다. 민우는 카운터에 팔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회장님처럼. 할머니를 걱정하는 회장님처럼. 여유가 생기면 고아원에 후원도 하고 싶었다. 자신이 자란 곳이니까. 다음 날 아침 6시, 순떡은 다시 강남역 앞에 자리를 펼쳤다. 어제 압수당했던 나물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새벽 시장에서 다시 떼어왔다. 10,000원으로. 남은 돈은 5,000원 뿐이었다. 나물 사세요, 싱싱한 나물.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나쳤다. 30분이 지나도 한 봉지도 팔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어제 그 청년. 아니,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 자신을 도와준 청년이 서 있었다. 아이고 젊은이. 순떡이 반가워했다. 민우가 쭈그리고 앉았다. 괜찮으세요? 손은요? 응, 약 샀어. 내가 준 돈으로. 고마워. 다행이네요. 민우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무를 봤다. 오늘은 장사 어때요? 아직 안 팔렸어. 그래도 괜찮아. 점심때쯤 되면 팔리니까. 민우가 지갑을 꺼냈다. 나물 10봉지 주세요. 10봉지? 그렇게 많이? 네. 편의점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분들 드리려고요. 거짓말이었다. 그냥 할머니를 돕고 싶었다. 3만 원이야. 여기요. 민우가 10,000원짜리 3장을 건넸다. 오늘 받은 알바비였다. 순떡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봉지에 담아줬다. 10개. 민우가 받아들었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그 회사. 태양그룹이었지? 붙었어? 민우가 활짝 웃었다. 네. 붙었어요. 아이고 잘 됐네. 참 좋은 일이야. 순떡도 환하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졌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를 도와서 제가 합격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두 사람이 웃었다. 따뜻한 순간이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김태준 회장이었다. 비서와 함께 차 안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할머니가 맞습니까? 비서가 물었다. 그런 것 같네. 회장이 천천히 대답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1994년 겨울 강남 한복판. 당시 38세였던 자신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일 뻔했다.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을 밀어냈다. 여성은 대신 부상을 입었다. 크지 않았지만 팔에 깁스를 해야 했다. 괜찮으십니까? 자신이 물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으세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다. 병원에 모시려 했지만 여성은 손사래를 쳤다. 됐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사라졌다. 연락처도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회장은 30년간 그 여성을 찾았다. CCTV 영상도 뒤졌고 주변 병원도 다 찾아봤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했다. 여성이 입고 있던 앞치마. 나무를 파는 상인의 앞치마였다. 그리고 지금 저 할머니. 나이를 계산해보니 맞았다. 30년 전 42세였다면 지금 72세에서 73세. 체격도 비슷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30년은 긴 시간이었다. 가보겠네.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김태준 회장이 박순덕 할머니 앞에 섰다. 평상복 차림이었다. 회색 점퍼에 편한 바지,
그냥 동네 산책 나온 노인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꾸몄다.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가 30년 전 그 여성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남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순떡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은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미소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여성의 느낌과 비슷했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확신할 수 없었다. 취나물 주세요. 네, 3,000원이에요. 순떡이 나무를 봉지에 담았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몇십 년을 해온 일이 분명했다. 시들지 않은 것만 골라 정성스럽게 담는 모습에서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다. 회장이 돈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유, 오래됐죠. 한 40년? 남편이랑 처음 시작했을 때가 그때니까. 순떡의 목소리가 잠시 작아졌다. 옛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다. 40년이나요?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요? 먹고 살려고 한 거지.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떡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40년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돗자리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플라스틱 바구니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다. 낡은 저울은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무게를 재고 있었다.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고 그 세월만큼이나 할머니도 늙어 있었다. 요즘 장사는 어때요? 그냥 그래요. 예전보다는 못하죠. 사람들이 다 마트 가니까. 편하잖아요, 마트가. 여기는 비도 오면 못 나오고 더우면 힘들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순떡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가족은 안 계세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떡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손에 쥔 나무를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없어요. 남편도 오래전에 갔고 자식도 없고 그냥 혼자예요. 그럼 언제쯤 돌아가셨어요? 30년 전이요. 교통사고였어요. 30년.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0년 전 교통사고.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혹시 그때 자신을 구하려다 남편이? 아니, 그건 아닐 거였다. 그날 구해준 건 여성이었고 남편은 없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정확하게 일치했다. 혹시 30년 전쯤 강남에서 말을 꺼내려던 순간 순떡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래된 폴더폰이었다. 화면도 금이 가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순떡이 전화를 받았다. 네, 시장 김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갈게요. 네, 취나물이랑 상추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시장 사장님이 내일 물건 많이 떼러 오래요. 새벽에 가야 해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바쁘신데 오래 붙잡았네요. 회장은 더 묻지 못했다.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다. 지금 다시 물으면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았다. 그럼 또 오세요. 나물 맛있을 거예요. 네, 그럴게요. 건강하세요. 회장이 나무를 들고 돌아섰다. 몇 걸음 걷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순떡은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허리를 굽혀 정성스럽게 나무를 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30년 전 기억과 겹쳤다. 나물 파는 앞치마를 입고 웃던 그 여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저 할머니일까? 확신은 서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느낌이 있었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30년 전 그날의 인연이 지금 여기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회장이 차로 돌아왔다. 뒷좌석에 앉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떠셨습니까? 잘 모르겠네. 30년은 정말 긴 시간이야. 사람도 변하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회장이 창밖을 봤다. 순떡 할머니가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73세의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고
무릎이 아파도 하루 종일 앉아서 장사를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니까. 혹시라도 그분이 아니라면 신뢰가 될 테니.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손에 든 나물 봉지를 내려다봤다. 3,000원짜리 나물 한 봉지. 자신이 하루에 쓰는 돈의 몇 천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저 할머니에게는 하루 생계비의 일부였다. 저 청년, 강민우도 조사해보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기며 보고했다. 강민우 27세. 설린고아원 출신.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5세 때 사망. 고아원에서 18세까지 성장 후 독립. 현재 고시원 거주. 편의점 야간 알바 3년째. 대학은 학자금 대출로 졸업했고 현재 빚이 2,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27년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난이 느껴졌다. 특이사항은 비서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다. 12년 전 겨울 설린고아원 기록에 의하면 당시 15세였던 강민우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국밥과 용돈 5만 원을 전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아원 측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 네. 당시 기록상으로는 나물 파는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고아원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추운 겨울날 밖에서 우는 아이를 보고 도와주셨다고 하네요. 회장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물? 네. 고아원 앞에서 나물을 팔다가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근처 국밥집에 데려가 밥을 사주고 용돈까지 쥐어줬다고 합니다. 아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다고 하네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그 할머니 사진이 있나?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 식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비서가 이미지를 띄웠다. 흑백에 가까운 흐릿한 화면이었다. 한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국밥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가고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회장이 그 이미지를 오래 봤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할머니일 수도 있겠군. 박순덕 할머니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기도 맞고 나이도 맞고 직업도 일치합니다. 강민우는 알고 있나? 그 할머니가 박순덕이란 걸 아마 모를 겁니다. 12년 전이면 기억도 희미할 테고 당시 할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12년이 지나는 동안 할머니 외모도 많이 변하셨을 테니까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가, 12년 전 민우를 도와준 할머니가, 그리고 며칠 전 민우가 도와준 할머니가 모두 같은 사람일 가능성.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인연이었다. 계속 지켜보게. 그리고 강민우 입사 준비도 철저히 하고 좋은 부서에 배치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봤다. 순떡 할머니가 햇빛 아래서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모습이 고단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저녁 민우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다. 시계는 밤 10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라 카운터에 앉아 입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준비할 서류가 많았지만 기분은 좋았다. 드디어 정규직이 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띵동.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 말이 끊겼다. 들어온 사람은 김태준 회장이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분위기는 숨길 수가 없었다. 주변을 자연스럽게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회장님. 민우가 황급히 일어났다. 서류를 급하게 정리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저었다. 편하게 있게. 그냥 산책 나왔다가 들렀네.
커피나 한 잔 사러. 아, 네. 민우는 여전히 긴장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회장이 천천히 편의점 안을 둘러봤다. 상품이 빈틈없이 진열되어 있었고 바닥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에는 할인 스티커가 정확하게 붙어 있었고 POP 광고도 보기 좋게 배치되어 있었다. 작은 일이지만 정성을 다한 흔적이 역력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 3년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3년이면 힘들었겠네. 학교 다니면서 야간 근무까지. 괜찮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면서 나름 균형을 맞췄습니다. 회장이 커피 한 캔을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왔다. 민우가 바코드를 찍었다. 1,500원입니다. 회장이 카드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면접 때는 미처 못 물었는데 그 할머니는 괜찮으셨나? 그 후로 다시 만났나? 네, 다음날 찾아뵀는데 괜찮으셨어요. 손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가끔 지나가다 인사드려요. 어디서 파시던가? 강남역 4번 출구 쪽입니다. 주로 나물이랑 채소를 파세요.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세요.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반짝였다. 역시 그 할머니가 맞았다. 자주 뵙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요. 지나가다 인사드리고 가끔 나물도 사드려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말씀도 따뜻하시고. 민우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회장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27살 청년이 73살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끼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회장이 커피를 받아들며 천천히 물었다. 자네, 왜 도왔나? 면접 늦을 걸 뻔히 알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민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카운터 위에 놓인 입사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고아원에 있을 때요. 12년 전 겨울이었는데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고아원 난방이 고장나서 밖에 나와 있었는데 배도 고프고 춥고 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국밥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용돈도 주시고요. 회장이 숨을 멈추고 들었다. 그때 느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나 같은 애한테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꼭 도와야겠다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12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누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나물 파는 할머니셨던 것 같은데. 그 할머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다. 목이 메었다.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가 12년 전 이 청년을 도왔고 그 청년이 다시 할머니를 도왔다. 선행이 선행을 낳고 그 선행이 다시 돌고 돌아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완벽한 순환이었다. 좋은 마음이네. 그냥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죠.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민우가 쑥스럽게 웃었다. 회장이 민우를 봤다. 27세 청년. 빚 2,300만 원의 고시원 월세도 밀린 형편이지만 마음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진정성과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인재였다. 입사 준비는 잘 되어가나?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준 게 아니네. 자네가 자격이 있었던 거야. 회장이 커피를 들고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보며 물었다. 참, 그 할머니. 혹시 이름 아나? 박순덕 할머니세요. 73세시고 정말 좋은 분이세요. 박순덕. 회장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30년 전에는 이름을 묻지 못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고 할머니도 황급히 떠나버렸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박순덕. 73세. 나물 파는 할머니. 고맙네.
수고하게. 회장이 편의점을 나갔다. 민우는 유리문 너머로 회장의 뒷모습을 봤다.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다. 저렇게 큰 회사를 이끄는 사람도 혼자 밤거리를 걷는구나.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외로움까지 살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같은 시각 구청 단속반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최영숙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단속 대상 명단이 떠 있었고 그 중에 강남역 4번 출구 박순덕 남을 이름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미단속 3개월째라는 주석이 달려 있었다. 팀장이 뒤에서 다가왔다. 영숙은 그 발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최 주무관, 이번 주 실적이 부족한데 목표치의 60%밖에 안 돼. 네, 죄송합니다.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 하는 거야? 강남역 쪽은 왜 계속 미루는 거야? 거기 불법 노점이 제일 많잖아. 박순덕, 이 사람 3개월째 안 했잖아. 그게 할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야.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법 위반이면 단속해야지. 나이가 많든 생계가 어렵든 그건 복지과에서 처리할 문제고 우리는 법 집행만 하면 돼. 감정을 일에 섞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하지만 저 할머니는 내일까지 처리 안 하면 인사평가에 반영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팀장 면담 있을 거야. 알았지? 팀장이 영숙의 어깨를 툭 치고 사무실을 나갔다. 영숙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박순덕 할머니의 프로필 사진이 거기 있었다. 몇 년 전 단속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왜 웃고 있었을까? 단속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영숙도 56세였다. 4년 후면 정년퇴직이었다. 자신도 늙어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찼다. 언젠가는 저 할머니처럼 될 수도 있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팔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단속하러 오면 어떤 기분일까?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월급을 받아야 했다. 대학생 아들 등록금 500만 원을 이번 달 안에 내야 했다. 집 대출 이자 150만 원도 빠져나갔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다. 그러려면 실적을 채워야 했고 실적을 채우려면 단속을 해야 했다. 영숙이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다. 커서가 단속 예정일란 위에 멈췄다. 손가락이 떨렸다. 내일 날짜를 입력하면 되는 거였다. 그냥 숫자 몇 개만 치면.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하며 날짜를 입력했다. 내일 11월 15일 오전 10시.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화면에 단속 예정 등록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다음 날 아침, 순떡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4시였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일어나야 했다. 시장 김 사장이 오늘 좋은 취나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일찍 가야 신선한 걸 떼올 수 있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어젯밤 파스를 붙였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다. 73년을 살아온 몸이었다.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다. 아직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됐다. 언제까지? 순떡 자신도 몰랐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다.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챙겼다. 지갑, 휴대폰, 비닐봉지, 그리고 낡은 돗자리. 40년 동안 써온 물건들이었다. 새로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바꾸지 않았다. 이 물건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가족 같았다. 새벽 시장은 활기찼다. 상인들이 큰 소리로 흥정하고 트럭이 물건을 내리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채소들이 반짝였다. 순떡은 김 사장의 가게로 갔다. 할매 왔어. 오늘 취나물 진짜 좋아. 어제 산에서 막 떼온 거야.
고마워요, 사장님. 얼마예요? 한 박스에 5만 원. 할매는 4만 원만 줘. 고맙습니다. 순떡이 지갑을 열었다. 돈을 세었다. 5만 원이 있었다. 민우가 준 돈이었다. 그중 4만 원을 건넸다. 김 사장이 박스를 들어줬다. 무겁지? 택시 타고 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매, 무릎 안 좋잖아. 택시 타. 돈 아까워요. 지하철 타면 돼요. 순떡이 박스를 들었다. 15kg은 될 것 같았다.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다. 40년 동안 들어온 무게였으니까.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다. 오전 6시 30분이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순떡은 평소 자리에 돗자리를 폈다. 박스를 열어 나물을 봉지에 담기 시작했다. 한 봉지에 100g씩 3,000원. 손놀림이 빨랐다. 40년 경력이었으니까. 20개를 담는데 30분이 걸렸다. 나물 사세요. 싱싱한 취나물이에요. 목소리를 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손님 몇 명이 지나갔다. 한 명이 멈춰섰다.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2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었다. 6,000원. 오늘 목표는 6만 원이었다. 앞으로 5만 4천 원만 더 벌면 됐다. 18봉지. 할 수 있었다. 8시가 되자 사람이 많아졌다. 나물이 하나둘 팔려나갔다. 9시까지 10봉지를 팔았다. 3만 원. 순떡은 만족스러웠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었다. 9시 30분. 저 멀리서 흰색 차량이 보였다. 구청 단속 차량이었다. 순떡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재빨리 물건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 바로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단속반 직원 3명이 내렸다. 그중 한 명은 최영숙이었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앞에 선 남자, 새로운 단속반장의 표정은 딱딱했다. 박순덕 씨. 반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불법 노점상 단속입니다. 물건 치우세요. 순떡이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잘 일어서지지 않았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리할게요. 늦었어요. 3개월 동안 경고했잖아요. 이번에는 물건 전부 압수합니다. 아니, 이건 제 생계인데. 오늘 아침에 4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순떡의 목소리가 떨렸다. 단속반장은 귀를 막은 듯 듣지 않았다. 법 위반이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직원들 씻기 시작해. 다른 직원 2명이 나무를 챙기기 시작했다. 봉지를 하나씩 상자에 담았다. 순떡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제발 한 번만. 다음부턴 안 할게요. 제발. 순떡이 무릎을 꿇었다. 73세 할머니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다들 고개를 돌리고 빨리 지나갔다. 남의 일이었으니까. 최영숙이 다가왔다. 순떡의 팔을 잡고 일으켰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다. 눈물이 글썽였다. 영숙 씨, 제발.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나물 좀 팔았을 뿐인데. 죄송해요, 할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일이라서. 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순떡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떡이 고개를 돌렸다. 민우였다. 오늘 입사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했는데 정장을 입고 뛰어오고 있었다. 숨이 찼고 얼굴이 붉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우가 순떡 옆에 섰다. 단속반을 봤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단속반장이 민우를 쳐다봤다.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요?
저는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생계를 위해 나무를 파시는 거예요. 나쁜 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법 위반이에요. 불법 노점상이라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다른 데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73세신데요.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구경꾼이 늘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법을 지키세요. 그게 답니다. 법이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이 법을 위한 게 아니라. 민우가 소리쳤다. 회장이 했던 말이었다. 단속반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공무 집행 방해하는 거예요? 비키지 않으면 당신도 조치하겠어요. 민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위도 없었다. 아직 입사도 안 한 취준생일 뿐이었다.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단속반이 나무를 다 실어갔다. 20봉지 전부 6만 원어치. 아니, 원가로 따지면 4만 원에 하루 종일 일한 노동까지. 순떡의 하루가 통째로 사라졌다. 순떡은 빈 돗자리 위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73년을 살면서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참았고, 배가 고파도 참았고, 아파도 참았는데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민우는 옆에서 어깨를 감싸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할머니를 지켜줄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빈말이었다. 방법이 없었다. 민우도 알았다. 최영숙은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미어졌다. 차가 출발했다. 영숙은 창밖을 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김태준 회장이었다. 비서와 함께 차 안에서 모든 걸 봤다. 할머니가 무릎 꿇는 모습, 민우가 막으려 하지만 무력한 모습, 나물이 실려가는 모습, 할머니가 빈 돗자리 위에서 우는 모습. 회장의 주먹이 세게 쥐어졌다. 팔걸이를 내리쳤다. 안 돼. 비서가 놀라 돌아봤다. 회장님, 저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 30년 전 나를 구해준 분이 지금 저렇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30년을 찾아온 사람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비서. 네, 회장님. 구청에 전화하게. 지금 당장. 무슨 말씀을? 저 할머니 단속 중지시키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게. 당장.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40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목소리였다.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구청장님, 저 태양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급히 연락드리라고 하셔서. 네, 강남역 인근 노점상 단속건입니다. 박순덕이라는 분. 네, 73세 할머니. 단속을 중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구청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계속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장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으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에게 보고했다.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겠답니다. 단속은 중지되고 합법 노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회장이 창밖을 봤다. 순떡 할머니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민우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저 할머니가 더 이상 길거리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게.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 있지 않나? 거기 농산물 납품 계약. 아니, 그것도 부족해. 더 좋은 방법이. 회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40년간 사업을 하며 익힌 문제 해결 능력이 작동했다. 저 할머니를 우리 회사로 모시게. 네. 비서가 놀라 물었다. 어떤 직책으로요? 농산물 품질 관리 고문. 40년 경력이면 충분하지 않나?
월급은 300만 원으로 하게. 그리고 사무실도 마련하고. 회장님, 그건 왜 문제 있나?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봤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회장이 차 문을 열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직접 가봐야지. 30년을 찾아온 분인데 이럴 수는 없어.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비서가 뒤따랐다. 민우는 순떡 옆에 앉아 있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었다. 순떡은 울음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봤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 민우야. 너 오리엔테이션 가야 하잖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먼저예요. 아니야. 가야 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순떡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너는 앞날이 창창하잖아. 가. 제발. 할머니.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떡이 민우의 눈물을 닦아줬다. 울지 마. 착한 애가. 너는 정말 착한 애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순덕 할머니. 두 사람이 돌아봤다. 김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비서가 옆에 서 있었다. 민우가 황급히 일어났다. 회장님. 순떡도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잘 일어서지지 않았다. 회장이 다가와 순떡의 팔을 잡고 일으켜줬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누구세요? 순떡이 회장을 봤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는 태양그룹 회장 김태준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순떡의 눈이 커졌다. 태양그룹? 그 큰 회사? 네.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30년 전에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네. 순떡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민우도 놀라 회장을 봤다. 회장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교통사고 현장. 한 여성이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 흑백 사진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앞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은 분명했다. 이게 할머니 아니십니까? 순떡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봤다.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조금씩 기억이 떠올랐다. 이게 30년 전. 순떡의 손이 떨렸다. 맞아. 강남에서 교통사고. 기억이 돌아왔다. 30년 전 겨울 강남 한복판. 신호를 무시한 트럭. 길을 건너던 남자. 순떡이 남자를 밀쳐냈고 대신 자신이 넘어졌다.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크지 않았다. 남자는 괜찮았다. 그때 당신이. 순떡이 회장을 봤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태양그룹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게 할머니 덕분입니다. 순떡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다. 민우는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30년 전 인연, 회장과 할머니, 그리고 자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회장이 순떡의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구청 앞 작은 카페였다. 회장이 예약한 VIP 룸이었다. 순떡과 민우가 부드러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회장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비서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왔고 은은한 허브향이 공간에 퍼졌다. 순떡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년 전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42세였고 남편 동철이와 함께 나물 장사를 하던 시절이었다.
강남 한복판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그 운명적인 순간이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할머니, 기억나십니까? 30년 전 그날을.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순떡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어렴풋이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고 있었고 당신이 그걸 모르고 길을 건너고 계셨죠. 저는 그냥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를 밀쳐내셨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대신 넘어지셨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순떡이 왼쪽 팔을 천천히 만졌다. 긴 소매 아래로 희미한 흉터가 숨어 있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이었다. 팔을 다쳤어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깁스까지는 아니어도 꽤 아팠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한 달쯤 불편했던 것 같아요. 회장이 그 흉터가 있는 팔을 바라봤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이 흉터를 안고 살아왔구나. 자신 때문에 생긴 상처를 평생 몸에 새기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저는 할머니를 병원에 꼭 모시려고 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고 치료비도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며 황급히 떠나셨죠. 연락처도 이름도 남기지 않으시고요. 그때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장사 끝나면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늦어지면 걱정할까봐 빨리 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치듯 갔어요. 순떡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회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해 겨울, 석 달 후였어요. 남편이 동철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신을 구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옆에 앉아있던 민우도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30년 동안 수없이 흘린 눈물이었기에 이제는 말로만 해도 충분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순떡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30년의 무게, 혼자 살아온 세월의 고단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강인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회장이 잠시 침묵하며 순떡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세상의 풍파를 다 겪었지만 마음만큼은 탁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할머니, 그 후로 제가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CCTV 영상을 전부 뒤지고 주변 병원을 다 찾아보고 사람을 고용해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30년 전 기억만 가지고 찾는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가 며칠 전 강민우 씨가 면접에 늦은 이유를 듣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씨를 통해서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민우를 봤다. 민우는 여전히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사를 계속하던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12년 전 고아원 앞 CCTV 영상이 재생됐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한 할머니가 추운 겨울날 밖에서 우는 아이를 데리고 국밥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게... 민우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다. 12년 전 겨울, 자신이 15세였을 때 고아원 난방이 고장나서 밖으로 나와 있었던 날, 배가 너무 고팠고 추웠고 외로웠다. 그래서 울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 할머니. 민우가 순떡을 천천히 돌아봤다.
순떡도 화면을 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민우야, 너 그때 그 아이였어? 순떡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갑을 황급히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쪽에 소중하게 끼워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2년 전 고아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자신이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거기 있었다. 고아원 선생님이 고맙다며 찍어준 사진이었고 순떡은 그 사진을 12년 동안 지갑 속에 간직하고 다녔다. 민우가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사진 속 아이의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고개를 숙인 모습. 그게 바로 자신이었다. 이게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응. 12년 전 겨울이었어. 너 정말 추운 날 고아원 밖에서 울고 있었어. 배고프다고 춥다고. 그래서 내가 국밥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줬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랑 공기밥. 너 그걸 눈물 흘리면서 먹었잖아. 그리고 용돈도 5만 원 줬어. 내가 그날 번 돈 전부였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불쌍해서. 순떡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2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국밥의 따뜻함,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괜찮아. 이제 따뜻한 거 먹어 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헤어질 때 손에 쥐어준 돈. 5만 원. 그 돈으로 일주일을 버텼었다. 그 할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는 박순덕 할머니였다. 할머니. 할머니셨어요. 그때 그분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순떡을 와락 껴안았다. 순떡도 민우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이 소리내어 울었다. 12년 만의 재회였고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닦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30년 전 자신을 구한 할머니가 12년 전 민우를 도왔고 며칠 전 민우가 다시 할머니를 도왔다. 선행이 선행을 낳고 그 선행이 다시 돌고 돌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오는 완벽한 순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또 있을까? 회장도 모르게 눈가를 닦았다. 68년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켰다.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회장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제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순떡이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30년 동안 은혜를 갚지 못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셨어요.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아니, 갚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네요. 할머니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 당연히 누리셔야 할 것을 이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순떡이 손을 저었지만 회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제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우리 태양그룹에는 3,000명의 직원이 매일 이용하는 큰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신선하지 않은 채소가 들어올 때도 있고 직원들 불만도 많습니다. 순떡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 40년 경력이시잖아요. 나물과 채소를 보는 눈이 누구보다 정확하실 겁니다. 신선한 것과 시든 것을 한눈에 구별하시고 좋은 농산물이 어디서 오는지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회사 농산물 품질 관리 고문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고문이요? 저 같은 사람이? 순떡이 놀라서 눈이 커졌다. 네. 출근은 주 3일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한 사무실도 마련해드리고 젊은 직원을 보조인력으로 붙여드릴게요. 힘든 일은 그 직원이 다 하고 할머니는 검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요? 순떡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금까지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벌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일했는데 주 3일만 나가고 300만 원이라니. 꿈만 같았다.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인데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년 경력, 그게 바로 최고의 학위입니다.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순덕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에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부탁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68세 회장이 73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는 모습이었다. 순덕은 회장의 눈을 봤다. 진심이었다. 거짓이나 위선이 전혀 없는 맑고 깨끗한 눈빛이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정말입니까? 정말 해주시겠어요? 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순덕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민우는 옆에서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또 닦았다. 2주 후 태양그룹 본사. 민우는 신입사원 명찰을 가슴에 달고 회사 로비를 천천히 걸었다. 12월 1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검은색 정장은 이번에는 빌린 게 아니라 직접 샀다. 첫 월급을 받기 전이었지만 회사에서 입사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미리 지급해줘서 그 돈으로 정장과 구두, 와이셔츠까지 모두 새로 장만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15층 버튼을 눌렀다. 기획팀 배치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어엿한 직장인이었다. 5년 전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기들이 이미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강민우 씨. 반가워요. 저는 박지연이에요. 같은 팀이네요. 저는 김태훈입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강민우 사원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와 전화기, 필기도구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손으로 명패를 만져봤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 직원이 다가왔다. 신입사원 여러분, 구내식당으로 가시죠. 1층에 있어요. 모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구내식당은 정말 컸다. 최소 300명은 동시에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깨끗하고 밝았으며 음식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왔다.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다. 밥, 국, 메인 반찬, 밑반찬 3가지, 과일, 후식까지 푸짐했다. 게다가 전부 무료였다. 민우는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걸었다. 민우야. 익숙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순덕 할머니가 하얀 가운을 입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가슴에는 농산물 품질관리 고문 박순덕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어머니.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순덕도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를 맞이했다. 첫 출근이지? 어때? 회사 분위기 좋아? 사람들은 다 친절해? 네, 정말 좋아요. 다들 친절하시고 시설도 좋고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머니는 일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너무 편해서 미안할 정도야. 사무실도 있고 젊은 직원이 도와주고 의자도 푹신하고 나물 검수하고 채소 보는 것도 40년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순덕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2주 전 길거리에서 울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미소가 깊어졌고 눈빛이 밝아졌다.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들어온 취나물이랑 상추 봤는데 정말 신선하더라. 내가 직접 고른 것처럼 좋았어. 우리 회사 직원들 복 받았네. 이렇게 좋은 걸 공짜로 먹으니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회장님 덕분이지. 두 사람이 웃었다. 민우가 순떡 옆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구내식당 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맛있었다. 민우야, 너 어젯밤 잘 잤어? 긴장돼서 못 잤을 것 같은데. 조금 설렜어요. 하지만 잘 잤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잘 잤어. 요즘 너무 잘 자. 침대가 푹신해서 그런가 봐. 순떡이 수줍게 웃었다.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로 이사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꿈만 같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두 분 식사 중이신가? 김태준 회장의 목소리였다. 민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다. 앉아있게, 앉아있어. 나도 점심 먹으러 왔네. 회장이 식판을 들고 두 사람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회장이 일반 직원 식당에 내려온 것도 처음이었지만 신입사원과 함께 밥을 먹는 건 더더욱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할머니, 일은 어떠십니까?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직원들도 다 친절하고 하는 일도 재미있고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민우 씨는 어떤가? 첫날이라 긴장되지. 긴장은 되지만 설레기도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네.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배워가게. 기대하고 있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다. 회장과 할머니와 신입사원. 나이도 지위도 배경도 모두 다른 세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다. 30년과 12년의 인연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보겠네. 두 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게.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이 식판을 반납대에 놓고 떠났다. 순떡과 민우만 남았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여전히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민우야. 네, 어머니. 고마워. 정말로.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길거리에서 나물 팔고 있었을 거야. 단속반 피해 다니고 무릎 아픈 거 참으면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12년 전에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12년 전 그 추운 겨울밤이 아직도 생생했다. 순떡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우리 운명인가 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식당의 소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렀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껴질 뿐이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뭐든지 물어봐. 저를 정말로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순떡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였다.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 아들이야.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5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22년 동안 엄마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떡도 울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줄래? 정말요? 응. 엄마라고 불러줘. 엄마. 응, 아들. 두 사람이 식당 한가운데서 껴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27년 만에 엄마를 찾았고 7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순간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날 저녁 회장실. 김태준은 넓은 창가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빌딩마다 불이 켜지고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고 있었다. 40년 전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다. 직원 3,000명, 연매출 1조 원, 업계 선두.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다. 하지만 늘 뭔가 허전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30년 전 그 할머니를 찾지 못해서였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할머니를 찾았다. 은혜를 갚았다. 아니, 갚은 게 아니라 할머니께 마땅히 돌려드린 것뿐이었다. 그리고 덤으로 강민우라는 훌륭한 인재도 얻었다. 진정성과 인간미를 가진 직원.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였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장님, 내일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회장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책상으로 걸어왔다.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비서는 몇 년간 회장을 보좌했지만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보통은 피곤하거나 무표정하거나 진지한 표정이었는데 요즘 들어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회장님, 요즘 기분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아마 그럴 걸세.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30년 묵은 숙제를 풀었네. 생각해보게. 30년 동안 매일 밤 꿈에 나타나던 사람을 찾았어. 그분께 제대로 보답했어.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찍힌 흑백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이 사진을 30년 동안 가지고 다녔네. 잊지 않으려고. 꼭 찾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 비서가 사진을 봤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사진이었지만 회장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고맙네. 내일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네. 무슨 프로젝트 말씀이십니까? 재단을 하나 만들 거야. 선행재단이라고 이름 지을까 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특히 고아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재단. 강민우 씨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추운 겨울날 밖에서 울지 않도록 말이야. 비서의 눈이 커졌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초대이사로 박순덕 할머니를 모실 생각이네. 40년 경력에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준비하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봤다. 저 어딘가에서 박순덕 할머니가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것이고 강민우는 새로 구한 원룸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제는 길거리에서 고시원에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다.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네.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행은 선행을 낳고 그 선행은 다시 돌고 돌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더군.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또 있을까? 3개월 후, 이른 봄. 민우는 회사 벤치에 앉아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옆에는 순떡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왜? 같이 영화 보러 갈까 해서요. 요즘 재미있는 영화 많이 한다던데. 그래, 좋아. 뭐 볼래? 엄마가 고르세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로. 그럼 코미디 보자. 요즘 웃을 일이 많긴 한데 영화 보면서도 웃고 싶어. 네.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CGV에서 만나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었다. 3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회사 화단에 심어진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기 시작했고 목련 봉오리도 터질 듯 부풀어 있었다. 민우는 3개월 전을 떠올렸다. 면접에 늦었던 그날 아침,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멈춰 섰던 그 순간. 그때는 인생 최악의 날인 줄 알았다. 5번째 면접 기회를 날려버린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 덕분에 회사에 들어왔고 할머니를 다시 만났고 엄마를 얻었다.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에 살게 됐고
밀린 월세도 갚았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엄마가 있었다. 민우야, 내 엄마. 너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12년 전에도 지금도. 순떡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민우도 꽉 잡았다. 27년 동안 잡아본 적 없었던 엄마의 손이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들. 저도요, 엄마.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봄 풍경을 바라봤다. 바람에 흩날리는 개나리 꽃잎,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아름다웠다. 회장실에서 김태주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있는 두 사람. 할머니와 청년, 엄마와 아들. 회장이 미소 지었다. 정말 잘 됐어.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가 이제는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나무를 팔지 않아도 됐고, 단속반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됐고, 무릎 아픈 걸 참으며 하루 종일 앉아 있지 않아도 됐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매달 300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민우도 마찬가지였다. 고아원 출신으로 평생 외로웠던 청년이 이제는 엄마를 얻었다. 가족을 얻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회장도 30년의 빚을 갚았다. 아니, 빚을 갚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다. 단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밤마다 괴롭히던 죄책감이 사라졌고 이제는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선행재단 설립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박순덕 이사님께는 연락했나? 네, 기쁘게 수락하셨습니다. 좋네. 훌륭한 분이시니까 재단 운영도 잘해주실 거야.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선행재단 정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재단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다. 본 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특히 고아 및 소외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장이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재단을 통해서 강민우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도움받았으면 좋겠네. 추운 겨울날 밖에서 울지 않아도 되도록, 배고파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야. 훌륭한 뜻입니다, 회장님. 회장은 다시 창밖을 봤다. 순떡과 민우가 벤치에서 일어나 회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네. 선행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아.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녁 순떡의 아파트. 회사에서 제공한 25평짜리 아파트는 순떡이 평생 살아본 집 중 가장 컸고 가장 좋았다.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보일러가 잘 나왔고 창문도 커서 햇살이 잘 들었다. 거실에는 새 소파와 TV가 있었고 작은 식탁도 있었다. 순떡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태양그룹이 선행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김태준 회장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저희 재단은 어려운 이웃, 특히 고아,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떡이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회장님이 원래 그런 분이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초인종이 울렸다. 순떡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민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치킨 한 마리와 콜라 2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너 온다고 해서 일부러 기다렸어. 그럼 잘 됐다. 같이 먹어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념으로 치킨 샀어요. 정말?
무슨 일로 칭찬받았는데? 기획안을 냈는데 팀장님이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회의에서 발표하래요. 우리 아들 정말 잘하네. 자랑스러워. 순떡이 민우를 꼭 안았다. 민우도 엄마를 안았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바삭한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민우는 회사에서 선배들에게 배운 이야기를, 점심 메뉴가 얼마나 맛있었는지를, 동기들과 어떻게 친해졌는지를 신나게 이야기했다. 순덕은 오늘 검수한 채소가 특히 신선했던 이야기를, 젊은 보조 직원이 얼마나 착한지를, 사무실에서 본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다. 평범한 대화였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이야기였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73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일상을 나누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평범한 행복이 마침내 찾아왔다. 엄마, 다음 달 제 생일인데 같이 여행 갈까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엄마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비행기 표 끊고 숙소도 예약할게요. 비행기? 나 비행기 타본 적 없는데. 그럼 이번이 첫 비행기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래, 좋아. 바다 정말 보고 싶었어. 젊었을 때 남편이랑 제주도 가자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거든. 이제라도 가게 되니까 기뻐. 순떡의 눈이 반짝였다. 민우도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크고 밝은 달이 아파트 창문을 비췄다. 순떡은 창밖을 봤다. 저 달을 40년 동안 혼자 봤었다. 남편이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결국 혼자 남았었다. 매일 밤 저 달을 보며 외로웠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옆에 아들이 있었다. 함께 달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었다. 민우야, 네 엄마. 행복해. 정말로. 순떡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저도요, 엄마. 저도 정말 행복해요. 민우가 순떡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창밖의 달을 함께 바라봤다. 말없이 오랫동안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고 세상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작은 아파트 안에는 30년과 12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선행은 돌고 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